날이 좋은 날 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는 생기겠죠? 일부 일산 신도시의 탄생 배경과 90년대 초반 상황. 1990년대 초반, 서울의 집값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88올림픽을 전후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주거 욕구가 폭발했고, 서울 안에서 집을 구한다는 것은 웬만한 중산층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금리가 두 자릿수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집을 장만하려면 목돈을 들고 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월세나 전세를 전전해야 했죠. 정부는 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일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대규모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해 인구를 분산시키고 서울 집값의 과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그 주인공이었죠. 그 중에서도 일산은 서북부에 자리 잡아 당시로서는 비교적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습니다. 넓은 평야와 농경지가 많았고 주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일산이 신도시 후보로 선택된 이유는 단순히 땅이 많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울 서북부의 주거 수요는 크지만 인프라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강북이나 마포, 은평에서 갈 수 있는 서울 외곽의 새로운 주거지가 필요했고, 김포공항, 자유로, 그리고 이후 계획될 경의선 철도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산에 약 2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획했고, 학교, 공원, 상업시설까지 한 번에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입주민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당시 일산 신도시로 이사 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너무 멀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서울 도심까지 1시간이 훌쩍 넘었고 자유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대형마트나 영화관, 대형 병원 같은 시설도 거의 없어서 장을 보거나 진료를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 쾌적함과 새 아파트의 장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넓은 도로, 잘 정리된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은 서울의 빡빡한 주거 환경에서는 쉽게 누릴 수 없는 혜택이었으니까요. 2부 2000년대 이후 변화와 상승이 하락 사이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산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 개통, 3호선 연장, 킨텍스 건립, 호수공원 조성 등이 이어지면서 도시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울과의 거리감이 줄어들자 집값도 점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기가 찾아왔을 때 일산의 아파트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접근성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신축 아파트가 중요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로 접어듭니다. 일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주택 공급 과잉 상태였고 서울 강남이나 인기 지역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망 확충이 다른 지역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교통 불편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강남 접근성에서 분당과 비교될 때 일산은 늘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변동에 따라 집값은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3호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고 GTX-A 노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호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는 마두역, 정발산역 인근 상권이 발달했고 라페스타, 웨스턴동 같은 복합 상업지구가 조성되면서 생활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호수공원과 문화시설은 일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대규모 가격 상승을 이끌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은 부족했습니다. 3부 현재 이슈 심층 분석. 지금의 일산은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라는 현실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입주 30년을 훌쩍 넘겼고
설비와 구조 모두에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주차난, 낡은 배관, 방음 문제, 주거 면적의 협소함 등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재건축이 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집값 상승이 기대되지만 그 과정에서 분담금 부담이 크고 추진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일부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무리하게 재건축을 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며 신중론을 펼칩니다. 교통 호재로는 GTX-A가 대표적입니다. 개통 시 강남 삼성역까지 약 20분대에 접근 가능해집니다. 이는 일산 집값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GTX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기대감 선반영과 현실 반영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미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는 시각과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팽팽합니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창릉 개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릉은 일산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신축 대단지가 대규모로 공급되면 일산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창릉 개발과 GTX 개통이 맞물리면 서북부 전체의 주거 가치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투자와 실거주자의 이해관계 갈등입니다. 투자자는 가격 변동에 민감하고 실거주자는 생활 환경 개선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주민이라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부, 재건축 논의와 세대별 시각차. 일산의 재건축 논의는 단순히 집을 새로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과 추억이 깃든 공간이고 동시에 노후화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집이죠. 예를 들어 50에서 60대 세대는 일산 입주 초기부터 이곳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또는 서울보다 한결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해서 이주해왔죠. 아이들은 호수공원에서 자랐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킨텍스나 라페스타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추진되면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몇 년간 이주해야 하고 분담금이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이런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상환 부담이 크고 현금으로 마련하자니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서는 지금 있는 집도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나 투자 성향이 강한 주민들은 재건축을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의 구조와 주차 공간, 커뮤니티 시설이 시대에 뒤처졌고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집값 상승이 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들은 조금 힘들어도 미래 가치를 위해 투자하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재건축 논의는 세대별, 경제 상황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추진 속도를 높이자니 부담이 크고 늦추자니 노후화는 더 심해집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현재 일산 부동산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5부, 교통 호재와 기대 심리. GTX-A 노선은 일산 부동산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강남 접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일산은 서울 서북부의 베드타운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권 확장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까지 조금 먼 편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지만 GTX가 개통되면 이 이미지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50-60대 세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 후에도 서울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한다면 GTX는 일산 거주를 계속 선택할 이유가 됩니다. 또한 강남이 삼성의 수서 같은 핵심 업무지구와 바로 연결되면 젊은 직장인 세대의 유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는 선반영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 개통 시점의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대만큼의 변화가 체감되지 않으면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 GTX가 10,000원이라면 또는 환승동선이 불편하다면 초기의 기대감은 금세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GTX 개통 후 실제 교통 환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본 뒤 움직이기도 합니다.
실거주자는 이 점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8부 향후 집값 전망 시나리오. 일산의 집값 향방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GTX-A 개통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재건축 사업이 단계적으로 가시화되면 일산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신입구 주거 복합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과 삼성까지 20분대 이동이 현실이 되면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의 유입이 늘고 이는 곧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창릉 신도시, 킨텍스 인근 상업지구 확장, 스타필드 2호점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맞물리면 장기 우상향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GTX 개통과 개발 호재는 실현되지만 금리와 경기 상황이 주택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집값은 급격히 오르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단기 조정을 거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에겐 아쉬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GTX 개통이 지연되거나 기대만큼 교통 편의성이 체감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입주 30년 차 아파트들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선호가 강한 시장에서 재건축 지연은 매물 적체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현실화될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정책 방향, 금리 흐름, 개발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9부 세대별 대응 전략. 50, 60대 중년 세대는 부동산을 단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노후 생활 기반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이나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 연령대에서 고려할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거주 중심의 안정 전략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을 평가하고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재건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분담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건축이 요원하거나 분담금 부담이 클 경우 비교적 신축이면서도 관리가 잘 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보수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GTX나 대규모 개발 호재 주변의 소형, 중형 평형대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단지는 경기 변동에도 가격 방어력이 강합니다. 젊은 세대는 보다 공격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GTX 개통 전에 매수해 개통 후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를 선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 관리가 필수입니다. 10부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 일산은 태생적으로 계획도시입니다. 호수공원, 대규모 녹지, 교육 문화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환경적인 경쟁력이 높습니다. 여기에 GTX, 제2자 유로 확장, 창릉 신도시 개발 등 교통 주거 인프라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서울과의 경계가 더 옅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입구 주거지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입주 30년 차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새로 태어나고 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고향 서북부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권은 더욱 확장되고 인구 유입도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킨텍스와 같은 국제 전시, 컨벤션 시설, 방송, 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성장하면 단순 주거지 이상의 경제, 문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결국 일산의 미래 가치는 교통, 재건축, 신도시와의 시너지라는 세 축 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면 향후 10에서 20년간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부 일산 부동산 심리의 흐름. 일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주기적인 파도와 같은 흐름을 겪어왔습니다. 초기 입주 시기에는 신도시의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서울보다 쾌적한 환경, 계획적인 도로망,
대규모 녹지, 호수공원 같은 상징적인 시설이 만들어낸 가치는 당시로서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단지들은 노후화되었고 생활 권한에서 변화가 더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GTX-A 착공 소식이 시장 심리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통 편의성이 아니라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와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울과 거의 동일한 생활권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이는 투자 수요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모든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와 경기 둔화가 겹친 시기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년 세대의 심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와 대출이 세금 부담에 대한 불안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산의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인 안목과 생활의 질에 대한 확신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았습니다. 12부 재건축과 생활 인프라의 맞물림. 일산 재건축 이슈는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이미지와 생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동반하는 종합적인 변화입니다.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존 단지의 평면 구조와 커뮤니티 시설이 현대적 감각으로 바뀌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스마트 보안 시스템 같은 편의 요소들이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주변 상권과 교육 인프라도 재편됩니다. 새로운 입주민을 맞이하기 위해 상가가 리모델링되고 학원과 문화센터, 병원 등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발전하면 지역의 매력도는 배가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층 입장에서 중요한 건 재건축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입니다. 임시 거주지 마련, 이사 비용, 분담금 계획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미래 가치가 오히려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투자와 거주 결정을 내릴 때는 인프라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3부 교통망의 심리적 효과. 교통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시간 단축을 넘어 사람들의 부동산 가치 인식을 바꿉니다. GTX-A 노선 개통 후 서울 주요 지역까지 20분 내외로 도달 가능해진다면 일산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편입됩니다. 이는 직장, 교육이 문화생활 모두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망 효과는 착공 발표 때 한 차례,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한 차례, 그리고 실제 개통 시점에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즉, 장기 투자자라면 개통 이후 몇 년간의 가격 흐름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또한 교통망 확충은 역세권 가치와 비역세권의 격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투자 거주 수요가 몰리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거리가 먼 단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감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4부 중년 세대의 안전판 전략. 50, 60대에게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자 노후 생활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첫째, 대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금리가 변동할 때 월 상환액이 버거워지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급매 처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지 않으므로 생활비나 의료비 등 단기 자금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거 안정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재건축이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분담금 규모, 거주기간 동안의 생활 여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투자 목적이라면 반드시 장기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나이대에는 한 방의 대박보다는 지속 가능한 안정을 목표로 삼는 편이 현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조급함보다 인내심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5부 장기적 성장 축과 미래 지도. 일산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세 가지 축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교통 인프라입니다. GTX-A뿐 아니라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서북부 광역교통망 확충은 일산의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서울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의 현대화입니다. 재건축,